와, 진짜 이분을 우리 낭독쇼에 모실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인데요. 이분이 그리고 나와 주실까? 이분이 그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데 이 낭독쇼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네요. 네. 저희 아마 이런 삶을 사는 거는 어떤 삶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책추남 TV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우리 예, 북튜버 우리 책추남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네. 40만을 구독자를 보유한 북튜버로 사는 삶은 어때요? 네, 그대로 말만 하면은 살만합니다. 아, 살만해요?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뭐 소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경제적 수익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되고 그걸 넘어서 이제 디맥? 디지털 인맥으로 전 세계에서 전혀 뭐 만날 수 없는 분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교류, 새로운 기회, 또 뭐라 그래 좋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더군다나 시간, 공간 이것에서 좀 제약을 안 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 면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메신저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음. 일단 뭐 노마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네네. 엔잡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주도성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유튜버의 삶이란 이 하루살이와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죠. 언제 알고리즘의 버림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한 멘탈은 좀 준비는 돼 있어야 됩니다. 와. 그러면은 하루살이로 살 수도 있는데 그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처음에야 뭐 그냥 뭐 이거를 제가 뭘 바라고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제 하도 제 친구가 너는 책을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 책을 좀 처방해주는 북닥터 같은 거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야 음. 무슨 북닥터야 북닥터 같다 야 그럼 북닥터에서 그리고 그때 이제 되게 유명했던 한 여성 유튜버가 있었어요 북튜버로 근데 그분이 그때 아마 여신급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웬만한 심사인당이나 사천같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인기 유튜버나 뭐 김미경 씨도 있는데 그런 분들 능가할 정도로 아마 컸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몇백일 때 막 이미 그분은 10만을 넘어 있었고, 그러니까 네. 지금 느낌으로는 뭐냐면 한 1000만을 보는 느낌? 와, 저 사람 1000만 유튜버구나. 지금 제 느낌으로는 그런 네네. 느낌으로 바라본 시절이라서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였죠. 첫 번째, 야, 이분 예쁘잖아. 두 번째는 야, 이거 안 돼, 안 돼. 일단 외모에서 안 돼.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자, 두 번째는, 아, 나 컴퓨터 컴맹이잖아. 이거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도 권했는데, 친구가 얘기한 대로 1년 반 정도 뒤에 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얘기했을 때 먼저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느껴질 부분이 있죠. 근데 아마 그럼 또 다른 국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시작해서 그대로 갔으면 100만 가까이 육박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이제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제 처남이 이제 평화유지군 파견돼서 양구로 제가 이렇게 갔을 때가 있어요. 그 면회를 가는데 친구랑 매주 미국이랑 저랑 통화를 하니까 같이 행운사용법이라는 책을 같이 쓴 제 절친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권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이 진짜 애기 손 크기로 눈이 오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진짜. 그 횡성에서도 그렇게 눈이 오나요? 그렇죠. 처음 봤어요. 눈덩이가 눈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나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네가 하려니까 내가 좋아서 그냥 하니까 해볼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게 너무 생생해요. 음. 왜냐면 그때 유튜브라는 세상이 이렇게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고 어. 그냥 좋아하는 일이었고 제가 읽었던 책들도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메디테이션, 북 메디테이션 하듯이 낭독하는 게 명상 효과가 있잖아요. 몰입 효과가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드리면서 저 자신도 다시 보고 읽고 듣고 언젠가 물론 의학 이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의자가 이렇게 음. 수업을 들었어도 의학혁명이 이제 거의 뭐 아마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뭐 정말
급변하는 시대가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이제 시작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아마 신체도 아마 많이 변화할 것 같아요. 인간 신체도. 음,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야,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그때 언젠간 못 읽게 될 거고, 그랬을 때는 내가 녹음했던 것들을 들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우리 아이가 어렸으니까 우리 책춘이한테 아버지가 혹시나 먼저 떠나도 음, 아, 이러이러한 아버지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구나. 아빠가 이런 생각들을 그때 하고 사셨구나 하는 유산으로 남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좋아하는 일이고, 음.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책들, 우리나라는 좋은 책들이 빨리빨리 절판되는 성향들이 있어요. 네, 마케팅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독서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제 책 우리나라 많이 안 읽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책들이 너무 빨리 절판되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일부러 약 올리듯이 절판책 올리냐고. 근데 어, 그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좋은 책들을 봤더니 절판이 빨리 다 많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때는 절판이 아니었는데 갖고 있는 책들의 많은 부분이 절판이 돼버려서 이제 절판 도서를 좀 많이 좀 알리고 살리고 사람들이 보물 같은 정말 숨겨진 보물 같은 책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돕고 싶었죠. 음. 그 아마 이제 책추남 선생님 아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추남 선생님 생각하면은 그 애벌레에서 나비 요거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앞에 이제 책추남 소개하는 그 멘트가 항상 있잖아요. 고 멘트 한 번만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가장 간략한 버전은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 TV, 아니면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월드 클래스 북 코칭 책추남 나비스쿨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의 버전은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 클래스 북 코칭 책추남 나비스쿨입니다. 뭐 이런 멘트들을 써왔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항상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 애벌레에서 나비. 이 에고와 그 참 나에 대해서 정의를 항상 잘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쪼끔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이거는 뭐 전 세계 신화, 민담, 전설, 거기에 똑같은 테마로 반복되는 것을 이제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영웅의 여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애벌레가 나비로,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이 비유가 가장 좀 편한 비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운 오리 새끼의 비유를 보면 얘가 원래 백조였잖아요. 음. 근데 백조인 애가 자기가 미운 오리라고 이제 인식을 잘못한 거죠. 음. 자기 그 정체성을 잘못 음. 주입받은 거죠.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의 고통이 거기서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오리가 아닌데 예쁜 오리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태생이 오리가 아닌데 어떻게 예쁜 오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받고 저기서 고통받고 이 커뮤니티도 속하지 못하고 저 커뮤니티도 속하지 못하고 고통에 고통을 받다가 거기에 큰 상징이 겨울을 얼어 죽지 않고 이제 얘가 겨울을 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강에서 백조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면서 보죠. 그 애들을 보면서 니는 진짜 좋겠다, 아름다운 백조라서. 그랬더니 걔네들이 무슨 소리야, 너도 백조야?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난 미운 오리야. 그랬더니 믿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한마디 하거든요. 물에 비친 너를 봐. 물에 비친 너를 봐. 그 순간 이 친구, 우리 미운 오리 새끼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거든요. 왜냐면 이 미운 오리의 모든 고통은 내가 오리라는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겼던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본연의 백조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과거의 모든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들이 쫙 음. 사라지는 거잖아요. 인간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나라고 믿는 그 의식이, 내가 오리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를 에고라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거짓된 나, 어, 가정에서 주입되고 사회에서 주입되고, 이렇게 돼서 잘못된 나라고, 나를 믿고 있는 나라고 잘못된 있는 정체성을 형성을 하는데, 이제 모든 종교 문헌부터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진짜.
뭐 굳이 종교를 언급을 한다면 기독교에선 겉사람과 속사람, 불교에서는 과와 진화, 음. 그리고 뭐 유교도 얘기를 한다면 뭐 소인배와 대인배, 뭐 분자 이런 소리들이 용어만 다르지 다 똑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모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헐리우드 무비 그 모든 것들이 요 영웅의 요정 스토리를 다 따라가거든요. 스타워즈 다 이게 제다이의 기사가 뭐 이렇게 된다 해서 해리포터가 뭐 찌질한 고아였는데 알고 봤더니 위대한 마법사라든가 신데렐라가 제투성이 하녀인 줄 알았는데 또 왕비가 되잖아요. 요게 그걸 모두 다 상징을 하고 결국 인류가 모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 소명이다. 음. 아, 이런 개념이 이제 에고가 미운 오리 새끼, 백조가 참나. 이제 저는 그걸 에고, true self 뭐 이런 단어들을 표현하는데요. 용어만 다르지 똑같은 소리라는 거죠. 네. 지금 말씀 중에 "공통 소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책추남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되셨나요? 백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죠. 원래 백조. 응. 원래 백조인 거지. 걔는 미운 오리 새끼인 적은 없고. 응. 아, 제가 이제 그거를 그 한마디를 사실은 지금 제가 북튜버 중에 1위인 건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업로드한 그 개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3,000개가 넘는 북튜버는 저밖에 없을 거고. 어. 그 모든 메시지 하나가 딱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아, 5가지 기준을 보는데 하나는 인류의 역사상 불변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인류의 다양한 문화권의 보편적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는가.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이 우리 안에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영원한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 5가지 필터링을 통해서 제가 봤고, 이제 제가 워낙 만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책을 이제 청소년기에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저의 도피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치 갈매기 조나단을 제가 따라가는 제 안의 신화 같은 소설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굉장히 주변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라고 밀어붙이는데 이게 인간이 좋은 대학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사는 건가? 음. 인생에는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삶의 의미는 뭘까? 이런 소리 하면은 항상 다 돌아오는 소리는 그런 팔자 좋은 소리는 대학 가서 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박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갈매기 조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들이 야 너는 다른 갈매기들처럼 먹이 부스러기 먹고 살아. 왜 자꾸 너만 유독 튀려고 그래? 그런 생각은 언제 하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갈매기 조나단이 그러려고 애를 써봤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러면서 배를 골무면서도 계속 나는 연습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저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뭐라고 할까요? 동일시 했던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이 헤맨 거죠. 책도 진짜 10,000권 넘는다고 안 게 20대 때 이미 제 후배가 형 뻥치지 마 인간이 무슨 10,000권을 읽어 이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그때 읽고 있던 책만 그 걔가 책장을 3,000권을 세다가 걔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형 거기다가 그럼 야 생각해봐라 이거 3,000권에 나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교과서도 책이라고 하면 그런 책들에다 나 만화 정말 많이 읽은 거 너도 잘 알지? 그거 이미 20대 때 10,000권을 넘어간 거예요. 어, 책 어마어마하게 봤으니까 만화책도. 걔가 3,000권 세다가 어, 이제 걔가 포기했죠. 음. 그리고 인정. 인정. 그 뒤로도 제가 20대 때 10,000권 넘었고 지금 치면은 뭐 근데 그 많은 책들이 진짜 똑같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메시지의 수령. 당신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다.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 중에 참 정말 잘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잘 만들었고 지금 영상미도 지금 봐도 전혀 뒤떨어지지가 않고 않고. 아, 배우 잘생긴 거야 두 번째 치고 너무 약간 스토리나 이런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진리를 저렇게 재밌게 담아낼 수도 있구나.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그때 비전이나 이런 게 막 그냥 다 이렇게 오는 줄 알고 막 번쩍번쩍 오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그때 그냥 희미하게 제가 봤던 그걸 본 건지 그냥 그렇다고 인식을 한 건지 그 중에 하나의 이미지가 이게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햇빛 태양이 뜨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반대편에서 이렇게 앉아서 웅크리고 있으면 제가 어깨를 톡톡 쳐주면서 거기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좀 떠올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3 정도에. 근데 그 이미지가 굳이 갖다 맞추자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이걸 듣는 분들에게 누군가에게는 톡톡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태양,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를 해보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유, 충분하죠. 너무 충분해서 지금 넘쳐납니다. 예. 지금 이런 모든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어떤 책추남 선생님의 이 하는 모든 행보, 일들이 메신저 비즈니스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선생님? 메신저 비즈니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실도 그렇죠. 해보니까 어떠셔요? 맞는 얘기 같은가요? 이제 뭐 맞는 얘기다, 아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메신저 비즈니스의 개념을 알고 그리고 그 개념을 제 삶에 또 제 비즈니스에 녹여내면서 경험을 하면서 또 제가 만들어낸 어떤 개념화 되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메신저 비즈니스를 지금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정의 내리는 것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피드백들이 있는데 어쨌든 메신저 비즈니스를 알게 된 것 또 메신저로 또 살아갈 이 방향을 또 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책주남 선생님을 통해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 저희가 또 9월 21일 일에 대전 레아 북카페에서 메세나 콘서트를 열잖아요. 그래 갖고 네. 메신저 비즈니스 쪼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께 낭독을 또 배웠고, 선생님도 저한테 메신저 코칭 스쿨에서 같이 맞아요. 또 배우셨는데, 네, 메신저,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어쩌다 북튜버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책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걸 좀 읽어드릴게요. 자, 메신저는 자신의 경험, 노하우, 지혜를 다른 사람들의 변화와, 지혜로 다른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함께 행복한 성공을 누리도록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메신저는 특히 세 가지 영역의 자유를 추구하는데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관계적 자유를 추구하죠. 여기다가 지금 요새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의미 추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 의미 있는 삶과 경제적 여유, 다양한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누리며 스스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걸 저희 머신저라고 제 용어로 더 소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이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개념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메신저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경험한 것들도 있지만 그 방향성을 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굉장히 받을 수 있다. 이 문장으로 인해서. 왜냐하면은 문장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삶으로 현실화시키는 그 과정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세나 콘서트도 이렇게 기획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요 안에 프로그램을 좀 재밌게 짜 봤어요. 우리 책추남 선생님께서는 메신저들의 메신저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화, 체인지 그러면서 우리 변화 전문가 책추남 선생님의 특강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예. 어떤 얘기를 제가 좀 뭐 들려 주실 건가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 청소년 시절부터 결국 하나를 원했던 거죠. 그때는 제가 너무 주변과 이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진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다른 친구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저는 자꾸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잠재력을, 타고난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엄청 헤맸죠. 왜냐면 주변에서 그런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별짓 다 했거든요, 진짜. 그때는 지금이야 유튜브지만 그때는 뭐 테이프, 저희 테이프 이제 카세트 테이프 듣잖아요. 막 명사들 강연 테이프만 수백 개를 갖고 있었고 제가 또 유명한 명사들 열심히 찾아다녔죠. 제가 재수할 때도
학원 빠지고 빌 게이츠 온다고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 강연 쫓아다니고 책 10,000권씩 넘게 읽고 각종 종교들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종교들, 별의별 뭐 수련들, 영성 수련, 상담, 그다음에 각종 리더십 프로그램, 진짜 웬만한 얘기하면 웬만한 거는 진짜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고민이었던 게 그 모든 걸 해봤는데 왜 사람이 안 되는지. 아, 진짜 인간은 도대체 뭘까? 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죠. 아, 인간이 고성능 바이오 머신 컴퓨터 같아서 인간의 특징에 맞춰서 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진짜 변화와 성장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그 이야기는 제가 아마 가장 여러분께 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시대의 진짜 특징 하나가 진짜 변화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5년부터 한 5년간만 지금 펼쳐지는 변화만, 예고된 변화만 해도 진짜 너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속도 면에서 게임이 안 되고, 특히 한반도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 그다음에 내년부터 계속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경제 위기, 벌써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미리 이제 그 선각자들이 있죠. 짐 로저스나 레이 달리오나, 아니면은 저는 사실 미래를 바라볼 때 세 가지를 같이 봐요. 왜냐면 예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리면 안 되니까 그분들도 한 얘기를 참조하되, 미래학자들,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또 하나는 정말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투자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가들,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가죠. 레이 달리오는 200조로 움직이는 헤지펀드의 제왕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요 원만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격변하는 진짜 세상이 지금 펼쳐질 거라는 게 너무 지금 극명해서, 이제는 3, 4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아, 뭐겠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진짜 이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성냥팔이 소년도 아닌데 제가 그때 했던 게 달러 사세요, 금 사세요 제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어느새 달러는 35%에서 40% 올랐고 이제 금도 65% 이상 올라서 이제 이건 한 예고요. 그런 시대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도 준비를 해야 되고 나 스스로의 거기에 맞춰서 개인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변화에 관해서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로 아마 이번 또 콘서트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좀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풀어 주시면은 약간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변화라는 거는 어떤 고유한 특징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발견하셨다라고 했어요. 그게 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건. 그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거대 거시 변화가 이제는 거시 변화가 거시 변화가 아닌 거죠. 음. 예를 들면은 옛날에 메타버스라는 변화가 잠깐 왔었잖아요. 음. 그리고 그런 변화가 왔지만 그게 재밌게 해보고 저도 이제 윤동주 신앙송에도 메타버스에서 해보고 했었지만 그게 개인의 삶 속으로 많이 스며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지만 앞으로 그 세계가 더 오겠지만 근데 이제 챗GPT 혹시 써보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얘기가 정말 너무 와닿아요. 챗GPT를 활용할 줄 아는 자와 활용할 줄 모르는 자로 계급이 나뉠 것이다. 음. 이제부터의 나오는 변화는요, 개인의 삶에 속속들이 영향을 미쳐버리는 변화라서 이 거시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음. 그냥 개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제가 얘기한 거는 사람의 정말 그런 얘기를 드려야죠.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는 정말 변화를 위해선 두 가지를 선행적으로 인간의 변화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아까 질문하신 에고와 셀프가 있다는 것. 가짜 나와 진짜 나가 있다는 거를 분별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시작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정말로 그 뺑뺑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절대 못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먼저 아, 이 소리는 내 진짜 나의 소리가 아니구나. 아, 이 소리는 진짜 내 소리네. 이거를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분별이 될 거고 그것이 자기 변화를 시키는 첫 번째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의식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빙산의 일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를 무의식은 바다라고 비유하면 의식은 거기에 떠 있는 코르크마개 정도다. 이렇게까지 의식할 정도로 이 무의식의 특징들을 아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론들도 있는데 그건 또 뭐
강 때 말씀 같이 드리면 되니까. 와. 네. 너무 기대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책추남님 통해서 메신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김민성 대표님 그리고 정선미 대표님 이번에 연사로 출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과는 어떻게 인연이 닿으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어떠한 사연을 갖고 있는 메신저들일까요? 그분들도 다 메신저 코칭 스쿨을 들으셨던 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먼저 김민성 대표님은 저도 정말 존경하죠. 아 아토피가 이제 타고난 아토피가 이제 네. 있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쉽게 될 정도로. 근데 이제 또 제가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알게 된 이 약초 전문가 분하고 연결이 돼서 어 그거를 결국은 다 거의 좀 98% 이상 고쳐내셨어요, 8 개월 안에. 그것만 바꾼 게 아니라 뭐 코치 섹슈남에서 메신저 코칭 스쿨 그다음에 라이프 체인저 코칭 있는데 라체코라고 이제 저희는 부르는데 그 과정들을 하면서 자기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 주변을 변화시키면서 '야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웅 중에 한 명이지.' 어 그러면서 정말 제가 참 많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별명은 진국이에요. 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람과 함께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런 분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그리고 이분이 또 각종 자기 계발부터 뭐 많은 걸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과 내용들도 알고 계셔서 정말 한 사람이 어떻게 아토피 거의 못 고치잖아요. 그 피곤한 의사들도 못 고치고 제 친구 제 후배래. 제 사촌 동생도 지금 연대 세브란스 출신의 그 의사인데 피부과 의사인데 "형 그거 못 고쳐 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진짜 98% 이상 또 정직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요. 98% 이상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들 보시고 중간 과정에 저한테 막 원망도 하시고 "책춘환님 저 눈 멀어요. 저 귀 멀어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어. 결국은 그걸 다 넘어가서 자기 자신의 몸을 먼저 바꿨고 그러니까 뭐 진짜 뭐 기적 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또 그분을 또 도우려고 또 되게 많이 애쓰시거든요. 이거 진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게 이루어졌으니까 그거 하신 소장님 도우시려고 또 하시고. 옆에서 보면 '참 따뜻하다. 정말 진실되다. 음. 그리고 너무 성실하다.'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김윤성 대표님은 하버드 가도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 농담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너무 성실해서 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선미 선생님은요. 그 SNP라는 이 척추 운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특이하신데 필리핀에서 또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운영하시던 그 센터가 화산 폭발 얼마 전에 굉장히 뭐 필리핀에서 크게 터졌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게 이제 터져서 진짜 그냥 그냥 한 줌에 제가 전달했군요. 제 제가 아니 제 때문에 그 건물이 다 묻혔대요. 미쳤어요. 건물이 묻혀서 근데 우리 남편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분 진짜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걸 쓰고 있더래요. 화산재 위에다가 의미라고 단어를 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모든 게 그냥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 화산재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쪼그려 앉아서 의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래요. 음. 그러면서 이제 국제 난민 수준으로 한국에 또 그냥 왔다가 지금 또 SNP를 만나서 이제 그 되게 멋지게 메시지 하나를 만드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쉽고 게으른 운동 SMP. 그래서 메시지가 너무 좋잖아요. 가장 게으른 아. 쉬운 운동인데 한 분들이 이제 척추 이런 운동이나 몸에 대한 건강들 이런 것들을 또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거기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또 남아 계신 분들께는 그것도 또 같이 또 시연도 해 주신다고 알고 있네요. 네네네네. SMP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의미라는 단어를 쓰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한 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네. 되게 재밌죠? 진짜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네. 아까 이제 더 책주남 선생님께서 메신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주셨을 때 마지막에 덧붙인 게 의미 추구라는 것을 알려 주셨는데 어떤 의미적인
추구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는지도 우리 이제 오시는 분들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스태프분들도 좀 계세요. 우리 푸드 테라피 예 테라피스트 우리 김은영 선생님도 정말 책주남 선생님과는 아주 찐친이신 것 같아요. 뭐 모두 다 김은영 선생님의 옆에 가는 사람은 다 찐친이라고 주장하시죠. 네. 근데 아 진짜 따뜻하신 분이고 레아 북카페 주인장이시고 진짜 진정성 있고 정말 따뜻하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음식 솜씨가 아주 훌륭하시죠. 그래서 근데 재밌게 이번 제가 또 같이 이제 기획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햄버거로 배우는 인문학 네. 명상 뭐 이런 아주 재밌는 주제로 이제 그것도 저희가 나눠주신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또 재밌게 최면 여러분 진짜 멀고도 가까운 최면이라는 개념에서 최면을 가지고 오지영 선생님께서 또 우리에게 멋진 또 메시지를 전해주실 거고 또 풀문 싱잉볼이라고 오직 보름달이 뜰 때만 진짜 손으로 만드는 수제 싱잉볼이 있는데 제가 싱잉볼들을 좀 들어본 편인데 와 풀문 싱잉볼은 정말 울림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풀문 싱잉볼 마스터 또 아나님이 또 그 풀문 싱잉볼을 가지고 또 멋진 메시지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음. 제가 듣기로는 송정희 성우님께서도 네. 낭독으로 뭐 한다고 하셨죠? 네, 메세나 콘서트에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과 이 보이스 관련해서 비포 애프터 어떻게 체인지할 수 있는지, 예, 내면의 소리가 외면의 소리로 어떻게 체인지할 수 있는지, 리얼 리딩, 낭독 독서법으로 리얼 리딩. 그러니까 책주남 선생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어. 책을 많이 접했어. 그리고 명사들의 강연을 많이 봤어.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영웅들이 또 있고 그 영웅들의 삶을 봤어. 그런데 아까 그 얘기가 되게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진짜 변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을 발견을 못했어. 그래서 나 헤맸던 시간이 좀 있었어. 나는 그걸 되게 많은 시간 동안 찾아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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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다녔구나, 이분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 정말 찾으셨을까 지금은. 네, 길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가는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근데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얘기 이게 불교계의 큰 그 뭐라 그래요 토론거리잖아요. 근데 저를 봤더니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도모점수인 것 같아요. 점호 점수? 늦게 끊어지고 늦게 몸에 익어요. 그래서 갈 방향은 명확하게 알겠는데 네 그것이 몸에 익는데 시간이 진짜 걸리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작가가 이제 사이토 히토리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책을 읽어대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귀결은 다 사이토 히토리라는 인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재밌게 표현하세요. 삶은 수행이다.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 된다. 맞아. 그래서 놀 유자의 수행행자에서 유행을 써요. 유행. 유해. 더 힘든 일,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 걸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그대로 진짜 목숨 걸고 즐겁게 산대요. 와, 그래서 결국은 이 소리 저 소리 또 결국은 이분 한 소리로 다 모든 게 수렴이 되는구나. 이 생각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데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기존의 종교들이 주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종교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게 과학이 너무 발전돼서 옛날에 어떤 도그마들로 사람을 가둬놓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이제 일찌감치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I'm not religious, but I'm spiritual 해서 NRNS라는 용어까지 있어요. 나는 종교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러나 영성에는 관심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그동안 기존에 보였던 그 종교의 길들을 보면 다들 너무 무겁고 너무 좀 맨날 피 흘리고 있고 이런 느낌인데 히토리 씨가 얘기하는 이 길은 즐거운 것 같아서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존의 시대는 토지의 시대에서 진중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으로 살았어야 하지만 이제는 천년 바람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 바람의 시대는 가볍고 즐겁고 뽀송뽀송하고 이런 시대로 살아야 된다 해서 저 길로 가는 게 맞겠다. 근데 그게 몸에 익어가는 데는 역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책춘한 나비스쿨에서는 조모점수 터틀식 유행 네, 음. 거북이가 기어가듯이 가다가 힘들면 거북이 등껍질에 들어가서 좀 쉬다가
멈추지만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간 바다에 도달해서 또 수영할 날도 있겠지. 음, 헤엄칠 날도 있겠지. 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 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요러한 또 부분도 어떤 수행과 유행, 요거를 잘 버무려 주셨는데요. 뭐, 노는 게 좋죠. 그쵸? 예. 그럼요. 인생은 결국 즐겁게 사는 거 외에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착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항상 가벼운 즐거움.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을 디자인할 때 게임 디자인을 진짜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면 할 때 즐거워야 되니까. 그래서 게임을 설계하는 방식을 진짜 공부를 해서 코칭을 게임에 맞춰서 쭉 설계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재밌던 개념이 이거였어요. 게임이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라이트 펀이 있대요. 그냥 재밌게 애니팡처럼 뭐 이렇게 그냥 테트리스는 가볍기만 하나? 그냥 직관적이고 그냥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의 게임을 라이트 펀이라고 하는데 전략을 세워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또 이런 재미가 있대요. serious fun. 음, 심각한 즐거움, 그러니까 진지한 즐거움. 근데 음, 이제 보통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한다 보면 이제 전자만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마중물도 부어야 되고, 어쩔 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고, 그 어떤 힘듦도 있지만 그 뒤에 느껴지는 그 성취감, 혹은 뿌듯함, 이 즐거움을 다 알아야 이 즐거운 삶이 뭔지를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즐겁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진짜 재밌고 즐겁고 무슨 탄산음료 마시듯이 뭐 이런 느낌만 갖고 하다 보면 이런 길을 아까 수행이라는 단어는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수행이라는 건. 그러니까 더 즐겁게 하자는 뜻인 건데 이제 이것들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면 거기에 좀 쉽게 실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그쵸. 염두에 그러니까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책춘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면 살짝은 또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춘환 TV를 통해서 또 선생님께서 계속 그 책으로 원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 이제 문맥의 흐름을 꽉 잡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이 책춘환 TV를 좀 구독하셔 가지고 좀 메시지를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짧은 시간에 책춘환 선생님의 세계를 담기에는 담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렇게 책춘환 선생님을 뵙고 결국에는 책춘환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책춘환 TV를 통해서 쭉 한번 공부해 보는 예. 책을 통해서 좀 삶의 변화와 성장을 공부할 수 있는 길에 좀 입문하실 수 있는 분들도 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는 그게 좀 있긴 합니다. 그 좀 수준이 좀 있는 편이 책이 좀 쉽진 않대요. 그래서 제일 맞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주무실 때 틀어놓으면 잠들기가 참 좋아서 이제 그거 들으시는 최고죠. 분도 주무시기 좋고 저는 여러분이 그 끊지 않고 길게 길게 들어주셔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은 주무실 때그 수면제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수면제를 쓰다가 이런 게 있죠. 만약 많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 스며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또 이제 내 마음이 뜨이는 그러한 또 시간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 장벽에 부딪히기보다는 '아 이게 나의 얘긴데.' 저는 오늘 척춘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어휘를 통해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흡수하기에는. 그런데 그 어휘를 넘어가다 보면은 '나를 만나는 공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나를 만나는, 나를 탐구하는 공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이제 책준환 선생님께서 이제 귀결이 이 사이토 히토리라는 분에게 귀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내 인생의 책, 내가 사랑한 책 요것도 또 사이토 히토리 선생님의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진짜 100번 이상 읽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책이 10,000권 이상 읽었다 이러는데 제가 이게 이제 100번 이상 읽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책도 두 번째 책이에요. 첫 음 번째 책도 이렇게 생겼는데 지하철에 놓고 내려가지고 이제 두 번째 책이 이제 된 거고 이제 또 이걸 감사하게 결국은 이렇게 되살려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1% 부자의 네. 법칙으로 되살려졌고 이게 뭐 감사하게 또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 실시간 주간 1위까지 다 찍었던 책이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부자들 좀 우리
송정희 선생님한테 우리 성우님께 배웠던 낭독이 얼마나 녹아날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의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거는 이 한 단어가 있었어요. 최고의 목소리는 현존하는 목소리입니다. 제그 내침으로 제 안에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현존하면서 한번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하라. 이를 놀이라고 생각하라.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 저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람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한다.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고통스러운 체험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고통스럽게 수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놀고 있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동시에 수행을 쌓고 있다. 이런 방식을 유행, 놀유자의 수행행, 유행이라고 부른다. 모든 수행은 놀이라는 의미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현상은 수행이고 놀이다. 노는 것을 주체로 삼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나 가정에서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게 행동한다. 지나치게 진지하기 때문에 소소한 문제에도 눈꼬리를 치켜뜨며 화를 낸다. 이를 놀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화를 낼 필요가 없다. 흔히 사람들은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눈꼬리를 치켜뜨고 화를 낸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는 내게 꾸중을 듣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 어차피 일은 잘 풀릴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일이 잘 될 것인지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혹시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일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가며 쓸데없이 화를 낸다. 자, 이건 정리하고요. 3분, 5분째를 세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먼저 해볼게요. 시간상. 자,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해라. 긍정적인 사람에게 좋은 운이 찾아온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걱정되는 일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운이 좋기 때문이다. 운이 좋으니까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다. 학교 성적도 우수한 편이 아니었다. 내 주위에는 머리 좋은 사람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나는 그들을 제치고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 이는 운이 좋기 때문에 발생한 기적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운이 좋은 사람은 능가할 수 없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운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운이 좋아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위에서 떨어진 벽돌이 바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해보자. 큰일 날 뻔했네.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 만일 머리에 맞았으면 큰일 났을 거야. 난 역시 운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앞으로 더욱 좋은 운이 찾아온다. 도구자. 저희 수행을 유행처럼 그리고 운을 기다리자. 하늘이 도와주는 네, 제일 빠른 길이다. 네. 빅토리가 네 가지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천회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읽은 책에서 보면은 항상 천회의 법칙을 해서 1000번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감사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자 감사해, 행복해, 할 수 있어, 풍족해. 이건 전 이렇게 하죠. 감사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행복해, 지금의 내가 최고야. 할 수 있어, 못할 것도 없지. 풍족해. 정말 풍요로운 세상이야. 뭐 이렇게 네 가지 말로 이렇게
저희가 또 카드까지 이렇게 히토리 보적 카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만들고 했었는데 히토리 씨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네, 근데 하여간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은 글로 향하고 있는데 점호점수라서 이게 수행의 길이 쉽지 않아서 가능한 즐겁게 가보려고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 히토리 씨도 멋있고, 또 우리 책추남 선생님도 저는 오늘 같이 또, 자주 그래도 요즘에 많이 우리 메세나 콘서트 기획 회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뵀는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멋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인생의 영웅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길에 있어서 뭔가 정말 멘토의 멘토, 또 메신저들의 메신저, 또 코치들의 코치 역할로서 참 책추남 선생님께서 좋은 방향,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그 공통 소명, 예, 지구인이라면 가져야 될 그 공통 소명에 대한 방향성을 신비스럽게 또 아름답게 제시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춘환 선생님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영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직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 향방을 잡기가 참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춘환 선생님을 만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을 때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선생님께서 뭔가 막 힘을 주고 꽉꽉하게 채워 주시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툭 던져 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가기 위해서 제가 바로 요 앞단에 어떠한 태도와 그리고 어떠한 공부가 좀 필요한지 요런 것들을 잘 씹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책주남 선생님과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일 처음에, 예, 이렇게 인연이 닿았던 그 시간부터 착 요렇게 시간이 지나간 듯한 시간이, 요런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지금 보면서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뭐 너무 너무 크게 말씀 주셨고 제가 좀 이름을 코코치 저는 이제 코코치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누군가의 멘토를 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같이 옆에서 같이 배우면서 서로서로 코치라고 해서 코코치라는 단어를 써요. 저도 언제나 송정희 성우님한테 배우고 오늘도 보면서 탤런트는 탤런트시다. 이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이건 정말 재능은 재능이시구나. 이거를 방송을 이끌어 가시는 힘이라든가 캐치하는 센스라든가 인사이트로 풀어내는 힘이라든가 그래서 탤런트는 탤런트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고 저도 또 같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별명도 있으시잖아요. 낭동무당. 엄청난 엄청난 직관으로 그냥 그거는 진짜 하늘이 내린 재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아유, 그게 재능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근데 이제 그게 하늘이 도와주는 게 맞고요. 그 시대 패러다임이 분명히 이 변화가 된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와중에 정말로 하늘이 주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겸손하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더 재밌게 좀 나누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삶이 좀 팍팍해서 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무게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말 바람의 시대, 예, 가볍고 정말 뽀송뽀송하게 고렇게 이제는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책준환 선생님 조금 그래도 송정희 낭독쇼에 오셨는데, 우리 송정희 낭독쇼 40만 북튜버가 이렇게 찾아와 주셨다니 지금 너무 저 너무 설레거든요. 그래도 응원 메시지 하나만 보내 주세요. 음. 홍정희 성우님이 얘기하셨듯이 최고의 낭독은 현존하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영성의 가장 핵심이 here and now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영웅의 여정을 멋지게 살아가는 좋은 그 성장의 장을 송정희 성우님과 함께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책추남 선생님 또 이제 직접 뵐 수 있는 메세나 콘서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변화의 씨앗을 한번 만나고 싶으시고 또 변화의 열쇠를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정말 찾아와 주셔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구인이라면 모두 메신저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신저들이 정말 세상에 이 공통 소명을 가지고서는 조금이나마 좀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책주남 선생님 다시 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지 좀 놀러 와 주세요, 선생님. 네. 횡성으로 가면 됩니까? 네. 아유 언제든지 네. 횡성이든 아니면 이 낭독쇼든 우리들의 마음이든 책춘환 선생님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정희 낭독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